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큰 소식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주 잔잔한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35,000달러 후반대, 36,000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엘살바도르 관련된 펌핑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굉장히 큰 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사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주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발의할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된다라고 CNBC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기도 하겠죠.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국민의 70% 정도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엘살바도르의 현 대통령입니다. 귀여운 척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엘살바도르 역시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송금량이 꽤 크다라고 하는데요.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이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스트라이크의 창업자이자 잽의 창업자인 잭 말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법정 화폐로 채택하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소식이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호재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엘살바도르를 뒤따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이 왜 엘살바도르냐? 이 범죄의 나라에서 자금 세탁이나 깽단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 댓글만 보더라도 각 방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한데 나서가지고 장황하게 이 부정적인 답글을 쓰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염려가 잘못되는 것이냐? 아니죠. 둘 다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 둘 다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양적 완화가 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나라 근간이 잡혀있는 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한국만 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나라들은 있지만 화폐로서의 채택은 어림도 없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박살난 나라들, 경제도 무너지고 화폐 가치도 무너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만 그나마 가능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기술이 제일 절실한 나라들에서만 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기사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해당 국가들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사는 국가들에게는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 수단입니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이 절실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나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들끓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있는 나라에 범죄가 들끓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채택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것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보거나 뭔가 시스템과 시민들이 안정화를 얻게 된다면 이를 본 다른 국가들, 남미 국가들도 뒤를 따를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더니 다른 회사들이 뒤따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가지고 부정적인 예가 나와버린다. 범죄 집단만 더 성행하고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러면은 안 좋은 예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에게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서 비트코인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살바도르 역시 이 가능성이 없는데 베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 마을이 생길 정도로 비트코인을 이미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발표는 당연히 기사화돼가지고 엘살바도르 전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나라의 명운을 건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의 상승을 상징하는 레이저 눈가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적용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일단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정말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발표에 대해서 암호화폐 지갑 회사인 스트라이크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국내 업비트에도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트라이크가 아니래요. 이것은 김치 스트라이크. 아무 근본도 없는 잡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코인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러퍼 인베스트먼트, 한때 비트코인에 대량으로 투자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은 지난 2월 포지션의 절반을 갖다 팔았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 64,000달러 상당을 기록했었던 4월달 나머지 절반을 시장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엄청 많이 내면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락다운이 끝난 지금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기회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네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절을 제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장투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기관이 그냥 고점에 던졌으니까요. 이번 하락장에 또 나름 한몫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비트코인 일봉 볼린저 밴드가 압축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압축되게 되고 나면은 주로 위나 아래 한 방향으로 크게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 도움되는 분석은 아닙니다만은 이 볼린저 밴드가 압축되면서 조만간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크게 나와줄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엘살바도르 혁명빔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번 하락에 대한 데드캣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바닥을 찍으러 가게 될 것인가, 움직임에 유의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이번에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했었다가 칼다노의 창시자가 된 이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을 많이 까는 발언을 했었죠. 이더리움은 정말 느린 노인과 같다, 에이다가 훨씬 더 뛰어나다 등등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리니가 첫 번째로 반격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비탈릭은 사실 에이다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그는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을 디자인할 때 너무 아카데믹한 열정을 쏟으면 안 된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모든 일에 학문적인 증명을 요구하며 오히려 그 속도가 더 느려질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은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솔루션을 선호한다. 이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이 에이다 및 칼다노에 관련된 비평임을 알아챈 찰스 호스킨슨,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캠을 켜서 반격을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칼다노의 접근 방법은 시스템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패할 경우 참여자들의 돈과 프라이버시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칼다노는 이더리움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게 될수록 플랫폼,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더욱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런 경쟁이 더 나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밭에 왕뚜껑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